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일으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의 가장 첫 번째 청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귀를 거쳐 나의 뇌리에 가장 먼저 새겨지고 그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닿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언어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서 우리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베푸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그중 몇몇은 소중한 관계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마음을 나누는 친구, 동고동락하는 동료들,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안부를 묻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나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거나 혹은 돌고 돌아 나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오는 경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굳은 결심을 한 뒤 묵묵히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지만 얼마 못 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며 정진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나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순간 수많은 조언과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 조언은 때로는 애정 어린 충고일 수 있지만 때로는 시기심 섞인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조언은 내 길에 도움이 되기보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타인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우리 뇌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미리 나와버리는 것이죠. 이 가짜 성공에 취한 뇌는 더 이상 목표를 향한 끈질긴 노력을 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중한 꿈은 그것이 찬란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그리고 뜨겁게 품고 나아가십시오. 둘째, 나의 선행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 하여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받는 사람, 그리고 베푼 행위 자체에도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나눔을 최고의 미덕으로 칩니다. 내가 베푼 선행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그 공덕은 언젠가 나에게 혹은 나의 자손에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베풀었다면 그 즉시 잊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베풀고 큰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진정한 선행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보는 이의 눈에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말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졌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베푼 온기는 우리가 말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나의 가장 깊은 치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에 남에게 말 못할 과거의 상처,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아픈 비밀은 누구도 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고 잊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로 비밀을 나눕니다. 하지만 내 입을 떠난 비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온갖 추측과 과장이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비밀을 지키지 못한 나의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넷째, 나의 재산에 대한 자랑입니다. 어떤 이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박탈감과 질투심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의 지갑 사정은 당신의 통장과 당신만이 아는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나만의 신념과 철학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우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00명에게 물으면 100가지의 다른 삶의 방식과 철학이 존재합니다. 나의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고집스러운 아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좋은 길로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가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일방적인 철학 주입은 오히려 더 큰 반항심만 불러일으킵니다. 소통하고 이해하며 그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삶으로 조용히 증명해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가족의 비밀입니다. 나에게 사연이 있듯 나의 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각자의 사연과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영역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일기장이나 휴대폰을 몰래 엿보는 행위는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워나갑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오면 부모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가족의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친구가 나를 믿고 털어놓은 비밀은 내 치부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에 넣고 잠가버리십시오. 친구는 나에게 해결책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 당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큰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입이 간지럽다는 이유로 소중한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말실수로 평생의 친구를 잃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여덟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입니다.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타인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나의 아픔과 고민을 들은 10명 중 8명은 뒤돌아서서 나의 불행을 안주 삼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안전함을 확인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면 남에게 털어놓기보다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며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9째,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 아픔을 계속 품에 안고 있었더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셨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랑 놀다 울게 하고 나갔던 아이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그 찢어지는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훌륭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한탄만 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마저 낭비하는 일입니다. 아팠던 만큼, 후회했던 만큼 이제는 그 과거를 놓아줄 때입니다. 10번째, 나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꼭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말없이 다가가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예고 없이 받은 도움과 친절은 상대방에게 몇 배의 감동을 줄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능을 기부했다면 거들먹거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실 또한 잊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될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말을 멈추어야 할까요? 첫째,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말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걱정하는 이 말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차라리 안 될 수도 있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 뿐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둘째,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파괴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기보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셋째,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한계를 긋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번엔 잘 안 됐네. 다음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정의 말로 바꾸어 보세요. 나 자신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스스로를 아끼고 타인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일으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의 가장 첫 번째 청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귀를 거쳐 나의 뇌리에 가장 먼저 새겨지고
그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닿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언어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서 우리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베푸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그중 몇몇은 소중한 관계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마음을 나누는 친구, 동고동락하는 동료들,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안부를 묻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나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거나 혹은 돌고 돌아 나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오는 경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굳은 결심을 한 뒤 묵묵히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지만 얼마 못 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며 정진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나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순간 수많은 조언과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 조언은 때로는 애정 어린 충고일 수 있지만 때로는 시기심 섞인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조언은 내 길에 도움이 되기보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타인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우리 뇌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미리 나와버리는 것이죠. 이 가짜 성공에 취한 뇌는 더 이상 목표를 향한 끈질긴 노력을 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중한 꿈은 그것이 찬란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그리고 뜨겁게 품고 나아가십시오. 둘째, 나의 선행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 하여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받는 사람, 그리고 베푼 행위 자체에도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나눔을 최고의 미덕으로 칩니다. 내가 베푼 선행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그 공덕은 언젠가 나에게 혹은 나의 자손에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베풀었다면 그 즉시 잊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베풀고 큰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진정한 선행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보는 이의 눈에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말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졌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베푼 온기는 우리가 말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나의 가장 깊은 치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에 남에게 말 못할 과거의 상처,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아픈 비밀은 누구도 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고 잊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로 비밀을 나눕니다. 하지만 내 입을 떠난 비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온갖 추측과 과장이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비밀을 지키지 못한 나의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넷째, 나의 재산에 대한 자랑입니다. 어떤 이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박탈감과 질투심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의 지갑 사정은 당신의 통장과 당신만이 아는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나만의 신념과 철학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우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00명에게 물으면 100가지의 다른 삶의 방식과 철학이 존재합니다. 나의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고집스러운 아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좋은 길로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가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일방적인 철학 주입은 오히려 더 큰 반항심만 불러일으킵니다. 소통하고 이해하며 그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삶으로 조용히 증명해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가족의 비밀입니다. 나에게 사연이 있듯 나의 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각자의 사연과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영역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일기장이나 휴대폰을 몰래 엿보는 행위는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워나갑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오면 부모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가족의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친구가 나를 믿고 털어놓은 비밀은 내 치부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에 넣고 잠가버리십시오. 친구는 나에게 해결책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 당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큰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입이 간지럽다는 이유로 소중한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말실수로 평생의 친구를 잃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여덟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입니다.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타인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나의 아픔과 고민을 들은 10명 중 8명은 뒤돌아서서 나의 불행을 안주 삼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안전함을 확인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면 남에게 털어놓기보다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며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 아픔을 계속 품에 안고 있었더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셨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랑 놀다 올게 하고 나갔던 아이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그 찢어지는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훌륭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한탄만 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마저 낭비하는 일입니다. 아팠던 만큼, 후회했던 만큼 이제는 그 과거를 놓아줄 때입니다. 10번째, 나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꼭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말없이 다가가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예고 없이 받은 도움과 친절은 상대방에게 몇 배의 감동을 줄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능을 기부했다면 거들먹거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실 또한 잊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될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말을 멈추어야 할까요? 첫째,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말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걱정하는 이 말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차라리 안 될 수도 있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 뿐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둘째,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파괴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기보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셋째,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한계를 긋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번엔 잘 안 됐네. 다음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정의 말로 바꾸어 보세요. 나 자신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스스로를 아끼고 타인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일으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의 가장 첫 번째 청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귀를 거쳐 나의 뇌리에 가장 먼저 새겨지고 그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닿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언어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서
우리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베푸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그중 몇몇은 소중한 관계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마음을 나누는 친구, 동고동락하는 동료들,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안부를 묻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나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거나 혹은 돌고 돌아 나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오는 경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굳은 결심을 한 뒤 묵묵히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지만 얼마 못 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며 정진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나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순간 수많은 조언과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 조언은 때로는 애정 어린 충고일 수 있지만 때로는 시기심 섞인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조언은 내 길에 도움이 되기보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타인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우리 뇌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미리 나와버리는 것이죠. 이 가짜 성공에 취한 뇌는 더 이상 목표를 향한 끈질긴 노력을 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중한 꿈은 그것이 찬란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그리고 뜨겁게 품고 나아가십시오. 둘째, 나의 선행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 하여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받는 사람, 그리고 베푼 행위 자체에도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나눔을 최고의 미덕으로 칩니다. 내가 베푼 선행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그 공덕은 언젠가 나에게 혹은 나의 자손에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베풀었다면 그 즉시 잊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베풀고 큰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진정한 선행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보는 이의 눈에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말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졌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베푼 온기는 우리가 말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나의 가장 깊은 치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에 남에게 말 못할 과거의 상처,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아픈 비밀은
누구도 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고 잊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로 비밀을 나눕니다. 하지만 내 입을 떠난 비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온갖 추측과 과장이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비밀을 지키지 못한 나의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넷째, 나의 재산에 대한 자랑입니다. 어떤 이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박탈감과 질투심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의 지갑 사정은 당신의 통장과 당신만이 아는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나만의 신념과 철학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우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00명에게 물으면 100가지의 다른 삶의 방식과 철학이 존재합니다. 나의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고집스러운 아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좋은 길로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가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일방적인 철학 주입은 오히려 더 큰 반항심만 불러일으킵니다. 소통하고 이해하며 그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삶으로 조용히 증명해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가족의 비밀입니다. 나에게 사연이 있듯 나의 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각자의 사연과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영역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일기장이나 휴대폰을 몰래 엿보는 행위는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워나갑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오면 부모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가족의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친구가 나를 믿고 털어놓은 비밀은 내 치부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에 넣고 잠가버리십시오. 친구는 나에게 해결책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 당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큰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입이 간지럽다는 이유로 소중한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말실수로 평생의 친구를 잃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여덟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입니다.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타인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나의 아픔과 고민을 들은 10명 중 8명은 뒤돌아서서 나의 불행을 안주 삼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안전함을 확인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면 남에게 털어놓기보다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며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 아픔을 계속 품에 안고 있었더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셨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랑 놀다 울게 하고 나갔던 아이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그 찢어지는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훌륭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한탄만 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마저 낭비하는 일입니다. 아팠던 만큼, 후회했던 만큼 이제는 그 과거를 놓아줄 때입니다. 10번째, 나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꼭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말없이 다가가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예고 없이 받은 도움과 친절은 상대방에게 몇 배의 감동을 줄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능을 기부했다면 거들먹거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실 또한 잊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될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말을 멈추어야 할까요? 첫째,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말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걱정하는 이 말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차라리 안 될 수도 있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 뿐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둘째,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파괴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기보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셋째,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한계를 긋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번엔 잘 안 됐네. 다음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정의 말로 바꾸어 보세요. 나 자신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스스로를 아끼고 타인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일으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의 가장 첫 번째 청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귀를 거쳐 나의 뇌리에 가장 먼저 새겨지고 그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닿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언어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서 우리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베푸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그중 몇몇은 소중한 관계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마음을 나누는 친구, 동고동락하는 동료들,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안부를 묻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나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거나 혹은 돌고 돌아 나에게 화살이 되어 날아오는 경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법륜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결코 말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내가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혹시 지금 가슴속에 품고 있는 간절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목표를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들은 굳은 결심을 한 뒤 묵묵히 하루하루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또 다른 이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지만 얼마 못 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하며 정진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우리 속담처럼 나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순간 수많은 조언과 간섭이 시작됩니다. 그 조언은 때로는 애정 어린 충고일 수 있지만 때로는 시기심 섞인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조언은 내 길에 도움이 되기보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뇌과학적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신의 목표를 말하고 타인에게 칭찬이나 인정을 받으면 우리 뇌는 마치 그 목표를 이미 달성한 것과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미리 나와버리는 것이죠. 이 가짜 성공에 취한 뇌는 더 이상 목표를 향한 끈질긴 노력을 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소중한 꿈은 그것이 찬란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히 그리고 뜨겁게 품고 나아가십시오. 둘째, 나의 선행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무주상보시라 하여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 받는 사람, 그리고 베푼 행위 자체에도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나눔을 최고의 미덕으로 칩니다. 내가 베푼 선행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그 공덕은 언젠가 나에게 혹은 나의 자손에게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베풀었다면 그 즉시 잊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베풀고 큰 생색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진정한 선행의 가치를 퇴색시키고 보는 이의 눈에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칠 뿐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말없이 진실된 마음으로 행해졌을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베푼 온기는 우리가 말하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나의 가장 깊은 치부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후에 남에게 말 못할 과거의 상처, 숨기고 싶은 약점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그 아픈 비밀은 누구도 열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에 넣어 마음의 가장 깊은 바닷속에 묻어두고 잊으십시오. 우리는 흔히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로 비밀을 나눕니다. 하지만 내 입을 떠난 비밀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온갖 추측과 과장이 더해져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결국 처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 나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친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비밀을 지키지 못한 나의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넷째, 나의 재산에 대한 자랑입니다. 어떤 이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우리 주변에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의 부를 자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깊은 박탈감과 질투심을 안겨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정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내가 가진 것의 일부라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지십시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의 지갑 사정은 당신의 통장과 당신만이 아는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나만의 신념과 철학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우주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100명에게 물으면 100가지의 다른 삶의 방식과 철학이 존재합니다. 나의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고 옳다고 느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는 고집스러운 아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특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녀를 좋은 길로 안내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길을 가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예민한 청소년기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일방적인 철학 주입은 오히려 더 큰 반항심만 불러일으킵니다. 소통하고 이해하며 그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당신의 신념은 당신의 삶으로 조용히 증명해내면 충분합니다. 여섯째, 가족의 비밀입니다. 나에게 사연이 있듯 나의 부모, 형제, 자식에게도 각자의 사연과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영역은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자녀의 일기장이나 휴대폰을 몰래 엿보는 행위는 신뢰를 깨뜨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 필요한 지혜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며 문제를 해결할 힘을 키워나갑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순간이 오면 부모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도 이렇게 조심스러운데 하물며 가족의 비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일곱째, 다른 사람의 비밀입니다. 친구가 나를 믿고 털어놓은 비밀은 내 치부와 함께 판도라의 상자에 넣고 잠가버리십시오. 친구는 나에게 해결책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어 당신을 찾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큰 위안을 얻었을 겁니다. 입이 간지럽다는 이유로 소중한 친구의 신뢰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의 말실수로 평생의 친구를 잃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여덟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입니다.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타인에게 고백하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나의 아픔과 고민을 들은 10명 중 8명은 뒤돌아서서 나의 불행을 안주 삼아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타인의 약점을 통해 자신의 안전함을 확인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면 남에게 털어놓기보다 스스로 원인을 분석하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운동으로 체력을 키우며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이며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입니다. 아직도 과거의 상처와 후회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그 아픔을 계속 품에 안고 있었더니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셨나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랑 놀다 울게 하고 나갔던 아이가 차가운 주검이 되어 돌아온 그 찢어지는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새기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은 훌륭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보며 한탄만 하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시간마저 낭비하는 일입니다. 아팠던 만큼, 후회했던 만큼 이제는 그 과거를 놓아줄 때입니다. 10번째, 나의 특별한 재능입니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재능을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꼭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다면 말없이 다가가 조용히 도와주십시오. 예고 없이 받은 도움과 친절은 상대방에게 몇 배의 감동을 줄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재능을 기부했다면 거들먹거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실 또한 잊어버리십시오. 지금까지 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될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는 어떤 말을 멈추어야 할까요? 첫째,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말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를 걱정하는 이 말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족쇄가 됩니다. 차라리 안 될 수도 있지,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하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일 뿐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둘째,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파괴적인 자기 비하입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책하기보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하고 담담하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넘어졌다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셋째,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부정하고 한계를 긋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번엔 잘 안 됐네. 다음엔 다른 방법을 써보자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뱉는 부정적인 말들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인정의 말로 바꾸어 보세요. 나 자신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당신의 내일이 스스로를 아끼고 타인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보이지 않는 파동을 일으켜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의 가장 첫 번째 청중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귀를 거쳐 나의 뇌리에 가장 먼저 새겨지고 그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에게 닿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가 하는 모든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 비관적인 언어의 파괴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서 우리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에도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베푸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그중 몇몇은 소중한 관계로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가족, 마음을 나누는 친구, 동고동락하는 동료들. 이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안부를 묻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나 아픔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